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담보지상권하고 관련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써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지상권 설정 등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담보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 확인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해서 여기다가 담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고 민법에서는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 인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상권은 뭡니까? 지상권은 용익권이에요. 용익 사용하는 권리예요. 근데 요거는 담보 앞에가 들어가니까 꼭 담보권처럼 보이죠. 근저당권과 같은. 자, 그래서 이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용익권, 사용권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담보지상권이 뭐냐? 실무적으로 어떤 때 담보지상권이 설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나대지라고 하잖아요. 빈 땅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빈 땅, 나대지. 자, 이거를 담보로 제가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을 이제 설정해 줍니다, 은행에. 그런데 제가 마음 변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은행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은행은 제가 돈을 갚지 않으면 토지를 경매에 붙여서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건물이 딱 올라가 있으면 낙찰을 잘 안 받겠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상권을 설정 받아요. 결국은 뭐예요?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뭐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꼴이죠. 민법에는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는, 자, 그런 사안들을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인정해 줄 건가 말 건가.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담보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피담보 채권 부존재 확인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지금 제가 용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용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담보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그래서 토지의 담보권과 연계된 지상권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피담보 채권, 뭐 담보하는 채권 이런 건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리고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토지에 대해서 설정해 줬다면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잡혀준 거지, 지금 건물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지상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권 설정해 가지고 신축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담보 제공한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 버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런 것들을 뭐 은행에 허락을 받고 지든가, 뭐 허락 받으면서 건물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하겠죠, 은행은. 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상권 이 자체에는 피담보 채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한다, 이런 확인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자,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된다는 거죠. 이런 소송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그럼 지상권을 어떤 방법으로 뭐 소멸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2다 97871 판결. 토지의 근저당권 소멸 시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자,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갑은행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은 X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7년 2월 9일 날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함께 등기까지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되죠, 은행이.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이고 실제 대출은 1억 원을 냈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는 뭐 1억 3천까지 뭐 담보를 잡는 거죠. 실제 대출은 1억입니다. 보통 이렇게 120% 또는 130%, 지금 130%죠. 최고액을 보통 130%로 이렇게 잡습니다. 120%도 잡고. 자, 그리고 변제기는 2020년 2월 10일까지 했고, 연이자는
5%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지금 이게 나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축 같은 거 해서 이 토지의 엑스토지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릴까봐 은행에서 당연히 지상권 요청했고, 그래서 지상권 등기가 이렇게 된 거죠. 지료 약정도 없었고 존속 기간은 2017년 2월 9일부터 10년. 보통은 이 담보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 약정이 이렇게 없어요. 담보 가치 저감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상권 자체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피담보 채무가 없다 이런 소송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각하된다는 말이에요. 부적법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 2015-65042 판결 보겠어요. 자,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민법에도 그렇게 나오고 아예 담보지상권이라는 게 민법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 이런 지상권 등기해주는 이런 현상을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냥. 자,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요 갑과 을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 그죠? 엑스토지에 대해서 추후 용익권을 설정하거나, 건물, 공작물을 축조 설치해서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 담보권과 함께 설정하는 것을 바로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이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갑과 을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다. 담보권의 존속은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은 이제 실체권 설정해 준 거니까 이게 연계되어 있을 뿐이다, 서로. 자, 이런 경우에도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자, 보통 지상권은 용익권인데 지금 이 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죠. 이렇게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이 담보지상권에 피담보 채무가 뭐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준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지상권은 피담보 채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만 써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에 관한 청구는 원고는 누구예요? 을이죠.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청구를 하기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